바쁘면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옷에 문제가 없는데 막 교환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뭐 환불해주겠다고 그러면 환불해준다면 됐잖아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환불해주면 내가 뭘 보상하냐. 옷 하나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제발 대표님 전화 좀 받지 말라고. 전화 받으면 맨날 싸우니까 우리 쇼핑몰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객 상대하고 이런 일들이 안 맞더라고요. 다들 막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람 상대하는 일, 여자 상대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컴퓨터랑 밤새 앉아서 컴퓨터랑 얘기하는 거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디자인하고 이런 일은 잘해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 할 때도 밤새 새벽 시장 다니면서 옷 고르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사람은 오래 상대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탐정님이랑도 처음부터 되게 잘 친해지지 않았어요? 저 남자분들이랑은 잘 친해져요. 몇 년 만에 만나도 그렇죠, 그렇죠. 어제 만난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처음 본 남자분들이 막 처음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이제 친해지고 처음 만난 날 헤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형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봐요. 언니는 까칠하고 막 속 얘기도 잘 안 하고 속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얘기하면 막 갑자기 뒤통수 치고 이러니까 속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좀 실수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차갑게 봤는데 허당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자분이랑 일하는 것도 편해요. 그래도 남친만 30명 있어요? 아니 30명이 아니라 30년 된. 38년 됐어요. 38년 된. 네. 이제 2년 있으면 40년 되거든요. 40주년 여행 가자고 그랬어요. 막 와이프들도 저를 다 알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본 거죠. 서로. 오빠만 세 분이 있는 가정에서 커서 예, 그쵸. 그리고. 남자분들의 어떤 익숙하신 거네, 그죠? 그쵸. 저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정교 왕따를 당해서. 여중 여고 다닐 때 전따였어요? 예, 그리고 그 전따 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얘기 하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83년도에 자가용을 타고 교문 앞에 기사 아저씨가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때 교복자유화가 처음 됐는데 교복자유화가 처음 되니까 이제 다들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냥 청바지에다 티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학생들도. 근데 저는 아버지가 백화점 가서 항상 브랜드 옷으로 쫙쫙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풀코디를 하고 자가용에서 내려서 교문 앞에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제가 성격이 어떻고 심성이 어떻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쟤는 뭐야? 막 이렇게 돼서 너무 튀는구나. 네, 너무 튀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예뻐해 주거든요. 어려서부터 지금도 전 70대 분들 막 60대 분들 친한데 근데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한 거예요. 맨날 이제 교무실 가면 일로 와. 시기질투에서 시작됐네. 예,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너 나중에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막 이러고 막 여자 선생님들도 아 이뻐 막 이러면서 그게 예뻐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막내다 보니까 어리광을 좀 잘 부려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오빠 세 외동딸이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내니까 그러니까 말투도 약간 에데데데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뻐 막 이러고 예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무서운데 저는 교무실만 가면 선생님들이 이리 와 이거 와서 먹고 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갑자기 저한테 절교 선언을 해서 이유가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한 팀이었는데 다 저를 딸을 시켜서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친구도 막판에 저한테 절교 선언을 해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난 네가 부자라서 싫다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고등학교 때는 1년에 한 명씩밖에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드셨죠? 지금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창 모임 안 나가고요. 연락하는 친구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 생활을 못 해요. 그러고 한동안 이제 단체 생활을 여자들이랑 할 일이 없었는데 저희 딸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부모 모임을 처음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업주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좀 그 스타일도 좀 튀고 이러니까 일부러 막 꾸미고 나간 게 아닌데 그냥 갖고 있는 옷들이 다 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언니 뭐야 막 친해지고 싶다 이러다가 조금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전교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전학을 몇 번 갔어요. 저 때문에. 여자분들 있는 데만 가면 하여튼 왕따. 네, 전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당에 가면요 처음 보는 엄마가 와서 저한테 엄마들이 언니 욕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웃으면 언니는 멘탈이 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멘탈이 강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친해지고 나면 언니 욕을 사람들이 막 했는데 보니까 언니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언니 욕을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근데 저희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전학을 가고 저희 딸이 엄마 학교에 오지 말라고 응? 학교에 올 때 화장도 하고 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학교를 안 나타나고 진짜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도 왕따고 저희 딸도. 보면 따님 사진 올리시고 뭐 학교 들어가셨죠? 그때 학교? 네, 그쵸. 따님 자랑 좀 해주세요. 엄청, 저희 딸은 엄청 예쁘게 생기셨던데요. 안 예쁘진 않은데 저희 딸 자랑하면은 또 막 또 욕을 막 많이 먹는데 딸 자랑 코너. 딸이 사교육을 하나도 안 했고요. 사교육을 안 했고 지금 이대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목표로 지금 반수해서 이번에 수능을 또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딸은 공부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처음에 이제 뭐 보내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보내주면 한 두세 달 다니고서 엄마 그냥 나 혼자 할래. 그래서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하도 공부를 전 이대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3 때 상담 갔을 때도 저는 저희 딸이 서울대 가도 좋고 이대를 가도 좋고 아무 학교를 가도 좋고 저 뭐 지방대를 가도 좋고 저는 상관없어요. 얘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상관없거든요. 뭐 이게 뭐 학벌 우선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예체능을 하는데 예체능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지 말라고 예체능을 시킨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 안 주려고. 우리나라 너무 이게 막 사교육도 심하고 이러니까 공부 스트레스 주지 말자 해서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쟤는 예체능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체능을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일단은 좀 뭐 외모가 그렇게 따라주질 않으니까 무용은 못 시키고 음악도 이제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려고 미술을 시켰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예중 예고를 나왔거든요. 막상 가서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천재성이 없으니까 미술에 천재성이 없으니까 공부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어.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예체능을 시켰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재를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이건 예체능 시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서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서울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뭐 서울대 나왔다고 다냐 뭐 주변에 보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고 막 이상한 사람도 많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랬는데 보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울대 갈 생각 없니? 그랬더니 엄마 서울대 싫어하잖아. 그래서 서울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공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조금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 갈래? 그랬더니 나 서울대 갈래. 그래서 또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이 내 제자가 돼달라고 이제 저희 딸이 사교육도 안 하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 제자가 돼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신 선생님이 얘한테 서울대 배지를 딸들한테도 안 주는 서울대 배지를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대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서울대랑 이대를 썼는데 서울대 떨어지고 이대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도 좋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자기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겠다 해서 처음에는 될 때까지 한다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엄마도 이제 너무 힘들다. 뒷바라지는 거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봐서 지금 서울대 목표로 지금 또 실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우선 예중 예고, 그 다음에 작년, 이번까지 해서
이제 입시를 4번을 딸이 하나인데 입시를 4번을 치른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처음에는 자기는 서울대를 들어가도 매년 수능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 미친놈 아니냐고. 왜? 그랬더니 수능 보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번만 시험을 이제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 수능 다음날 이제 좀 책 좀 버리자. 이게 너무 집에 책이 많으니까 문제집이랑 다 버리자 그랬더니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면 그 학원 조교를 할 건데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데 국어 조교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국어 빼고 다 버리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전 과목 과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책을 못 버리고 있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근성은 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딸이 고1 들어갔을 때 제가 옆에서 뭔가 엄마가 좀 이 딸한테 도움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나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고1 들어갔을 때 저도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줬어요. 막 시험 기간에 같이 공부하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근데 이제 고2 때 제가 대학원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고3 됐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하나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지금 저희 딸 고1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석사 2개를 땄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항상 보여주는 엄마가 되자 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독서실 가달라 그러면 독서실 가서 같이 공부해주고 그렇게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비법이네요. 네, 공부해라. 그쵸. 그리고 저희 딸한테 그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신대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많이 하냐고. 얘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애가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왜냐면 학원도 안 다니는데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거 문제 가르쳐 주세요. 막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저보고 수학 과외를 할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 몇 개 때문에 과외를 하지 말고 시간도 비워야 되고 뭐 공간도 비워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더니 이제 가서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수학 문제를 물어봤대요. 근데 예체능이니까 얘네 학교는 거의 서울대하고 아니면은 수학을 안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 엎드려서 자고.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수학 문제를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내가 이 학교 와서 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게 네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밤늦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한테 가서 하고, 국어는 쉬는 시간에 국어 선생님한테 가고, 사회는 사회 선생님한테 가고 이러니까 맨날 교무실을 들락거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넌 열심히 하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저희 엄마가 시험 기간에도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럼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면 엄마랑 놀러 가자 막 이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안해서 자꾸 하게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비결이 뭐냐고 주위에서 막 그러면 그냥 공부하지 말라 그랬더니 얘가 반항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아이들이 다 그러진 않는데. 그렇겠죠. 그럼 내 하고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없을걸요? 저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공부가 다가 아니야. 하기 싫을 때 하지 마.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으면 피곤하기만 하면 차라리 자거나 차라리 놀거나 차라리 엄마랑 바람 쐬러 나가자고 그래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 루틴이요? 매일매일 달라요. 제가 이게 좀 감정 기복? 이게 좀 심하거든요.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핸드폰도 꺼놓고요. 그냥 제가 키우는 강아지랑 같이 음악 틀고 그러고 있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책만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눈 뜨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또 막 그 밤을 새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기획서 작업을 한 며칠을 밤을 새서 거의 진짜 작가처럼 막 페인처럼 며칠 동안 기획서 작업을 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약속을 계속 잡아서 한 며칠 동안 연달아서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평범하시진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는 원래 어려서부터 안 맞아서
그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전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직장 들어가서 제가 하기 싫은 일 막 시키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하기 싫은 일 시키고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 하세요? 몇 번 이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계획은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왜 안 하냐 막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또 은근히 낯을 가려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잘 지내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방송 나가고 다 한 번 나가면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는 엄두를 못 내고 방송 나가서 잘려요? 어디 방송 나가서 왜 잘려요? 이제 뭐 이렇게 그 패널로 나오잖아요. 잘하면 이제 고정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억지로 시키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억지로라기보다 이제 긴장을 제가 부담을 가지니까.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메라 없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저는 뭐 5시간, 10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탐정님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친한 남자분들도 아니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 이거 유튜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제가 좀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정말 많이 알고 그런 얘기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잖은 척 막 이러니까. 에피소드 한두만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 거 주세요. 본인이 허당이었었던. 그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잘 안 먹지 않냐고 그러는데 엄청 먹거든요. 근데 엄청 먹어요. 근데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제일 많이 먹어본 게 돼지갈비 6인분. 안 좋아하는데 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위가 큰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무슨 그 일을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저랑 저 후배랑 같이 잘 먹으러 다니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저희 테이블에 저희가 20대였는데 저희 테이블에 그 50대 아저씨들만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아저씨들이 봤을 때는 20대인 저희가 얼마나 또 이렇게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제가 그 나이니까 뭐 그 심정을 알지만 그때는 아저씨들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말을 시키는데 너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고기를 계속 먹었거든요. 저 후배랑 둘이 고기를 계속 먹었어요. 또 고기가 없으니까 계속 갖고 오잖아요. 계속 먹었어요, 둘이.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너무 고깃값이 많이 나오니까 계산하시는 분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먹었냐고 그랬더니 그 주방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저 아가씨들 둘이서 12인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둘이서 먹었으니까 6인분씩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장소가 명동이었는데 나와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서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동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로수 있고 그 하단이 있었거든요. 거의 하단에서 배 꺼질 때까지 누워있다가 집에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고기 싫어한다 그러면 뭐 미안해 그러는데 그냥 뭐 싫어하는데 한 3인분, 4인분 먹고 그냥 뭐 누가 말 시키면 이제 6인분 먹고. 근데 남자친구들이 허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허당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에피소드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친구랑 어렸을 때 막 학창 시절에 친구 집에 가면 저희 때는 그 에이스 크래커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에이스 크래커를 커피 찍어 먹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랑 저랑 이제 저는 잘 먹는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도 항상 잘 먹었는데 저희가 에이스 크래커를 몇 개를 사갖고 와요. 그래서 커피를 찍어 먹다 보면 커피가 항상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타갖고 와서 찍어 먹다 보면 커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또 타갖고 오잖아요. 찍어 먹다 보면 과자가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과자를 또 뜯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막 한 사람당 2개 이상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커피 끓이고 막 이게 귀찮으니까 아예 커피를 사발에다가 따가지고 커피 다방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둘이 그 사발에다가 국그릇보다 더 큰 거 냄비 그릇 있잖아. 냉면 그릇. 진짜요? 네, 거기다 타가지고 커피를 타서 거기다가 찍어 먹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엽기죠, 엽기. 허당이라기보다 엽기죠. 일단 뭐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나이를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나이나 이런 거를
공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못 하시지만 아니, 저 얘기해도 돼요. 그래. 저는 항상 얘기해서. 아니, 제가 얘기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어디 가면은 이 사람 70년이라고 항상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70년생이죠. 예,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이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아서, 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아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환갑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네들은 엄마 환갑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엄마들은 환갑이 아직 십몇 년이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37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10년이나 남았는데 저희 딸은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엄마 환갑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쫓아다니는 남자들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있어요. 저희 딸이랑 있을 때도 그래요. 뭐 한 번은 그 코엑스몰을 갔는데 저희 딸이랑 이제 같이 쇼핑하려고 딱 내렸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봤는데 그 주차장 이렇게 차 앞에 이렇게 그 연락처 적어 놓잖아. 주차장에서 보고서 제 차에 가서 그 연락처를 저장을 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아까 내리는 거 봤는데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저희 딸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딸이 자기가 안 보이냐고. 저희 딸이 그때가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내가 이렇게 큰 엄마가 친구도 아닐 테고 친구로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내가 투명 인간이냐고 막 엄청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냐고. 내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저희 딸 이제 중학교 때 같이 일본을 갔는데 편의점 가서 이제 둘이 막 장을 봐가지고 팔짱 끼고 막 호텔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일본 남자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딱 봤는데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몇 살 때였는데 대표님?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뭐 40대 중반 됐고 저희 딸은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20대가 따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딸이랑 저랑 둘이 마주보고, 너 따라온 거야? 엄마 따라온 거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난 누가 봐도 얼굴이 애기잖아. 엄마 따라온 거지. 이러는 거예요. 너 따라온 거야? 나 따라온 그래서 너무 이제 황당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막, 너는 엄마가 젊어 보여서 좋겠다.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친구들이 저희 딸한테. 그래서 저희 딸이 그랬대요. 내 앞에서 엄마가 전화번호 따이는 거 보는 기분 아니?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 싫어하더라고요.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항상 어디 가면 큰 소리로 저희 엄마는요 몇 살이고요 이렇게 다 떠들어요. 그런 남자들이 올 때 이렇게 딱 차단받고 쳐내는 노하우가 있어요?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섞으면 여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부터 이 나름 노하우가 쌓여서 아 싫어요. 그러면 왜 싫어요? 그럼 뭐 커피 안 마셔요. 그러면 10대 때부터 막 엄청 쫓아다녔어요. 네, 그쵸. 그때 더 많이 그랬죠. 10대, 20대 때. 10대 때 학교 앞에서 남학생들이 저 보려고 저한테 연애 편지 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근데 저는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저한테 편지를 못 주니까 기사가 와서 태우고 가고.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딱 오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한테 주래더라 그러고 편지를 줘요. 그럼 보면은 이제 저를 밖에서 못 만나니까 교문 앞에서 못 만나니까 제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전달해주는 친구는 이제 한 명의 또 적이 생기는 거네. 그죠? 그쵸, 애들이 싫어했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막 저한테 편지 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손절이죠. 그게 하나둘씩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20대 때도 막 문 앞에 나가면, 아, 또 오늘은 몇 명이 나한테, 그럴까, 막, 육교 지나가다가 눈만 딱 마주치면, 아, 또 따라오겠구나 하면 어김없이 저기요, 이러고. 그래서 제 친구들 옆에서, 이제 옆에서 막 이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 저리 가세요. 막. 아, 얘는 커피 싫어해요. 막 이쪽에 와가지고 막. 그러면 댁은 누군데 그러냐. 아, 나 매니저라고. 그래서 막 친구가 차단하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단하기 너무 바빴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 노하우가 아, 커피 싫어요. 막 술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차례도 한 잔, 뭐, 밥이라도 한 잔, 말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럼 말을 섞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여지를 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한테 나름 노하우는 말을 시키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요.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들리는 척하고 옆에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이제 민망하니까 가시더라고요.
70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6이요. 50 조금 넘네요, 그죠? 56. 그렇게 정확히 그냥 박아버려도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생겨요? 예,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디 갔는데 앞에 차가 나이대만 좀 올라갈 뿐이지. 아니, 나이대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엄마 뻘인데?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주차했는데 차를 안 빼준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이따 오시길래 아니, 연락처도 없이 이렇게 안 빼주시면 어떡해요? 그러고서 제가 연락처가 있었다. 그래서 보고 막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시길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막 씩씩거리고서 딱 톡스럽게. 포토스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차를 빼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누가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 온 거예요. 그래도 딱 보니까 아까 주차 그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 스타일인데 만날 수 없냐고. 이게 남자들 대신에 제가 사과할게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그래서 사과네요? 기가 막혀하고 그냥 차단시켜 버렸어요. 비하인드가 더 재밌네요. 네, 그 많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사친들은 제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남자 친구들 중에 대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걔네들은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이제 저의 모든 그걸 다 알잖아요. 아니 알아도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친구가 안 됐으면 어렸을 때 벌써 썸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전혀 없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름도 다 알거든요. 엄마 그 아저씨들이랑은 왜 안 사귀었어?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해가 안 나고. 제가 외모를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처음부터 봤을 때 얘네들은 내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애들이 괜찮다. 그래서 쭉 친구로 간 거였고 뭐 걔네들은 저를 좋아했을 수도 있죠. 가끔 제가 이제 술 먹으면 너 어렸을 때 나 좋아했지 그럼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이거 그건 뭐 수치로 많이 또 올라갈 건데 또 욕먹겠다. 네, 뭐 대시하는 남자들 더 많아질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아니 뭐 연락을 저는 신경 안 써요. 그 DM 같은 거 오면 그냥 바로 DM 제 스타일인 어쩌고 하면은 바로 차단.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